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취재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산을 쏟아붓다시피 했지만 곳곳에서 말썽이 나자 사업을 재점검하는 한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지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만간 시범 운영에 들어갈 군위군 삼국유사 테마파크, 신화와 설화를 주제로 한 영천의 설화마을, 성주의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공원, 화랑정신을 체험하자는 시설로 만든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한방을 주제로 한 영천의 한이마을. 이들 모두 10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 생태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며 많게는 1,000억 원, 적게는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 시설 모두 많게는 수십억, 적게는 수억 원씩 해마다 운영 적자가 납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가 나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경북에는 43개 사업 가운데 10개가 마무리됐고 31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홍보에 힘써 관광상품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홍보비로 우선 24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북도 문화관광공사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 3대 문화권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집중 컨설팅과 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지능 사업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만들어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일선 시군에 개선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이 많아지면서 지역 가릴 것 없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오다가 최근 뒤늦게 비상 저감 조치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셋째 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됐습니다. 경북 서부 권역에도 지난 13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16일까지 이어졌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조기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12개 시도는 차량 이부제와 도로 청소 등 비상 저감 조치 이행 사항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여 경북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도 지역에는 공공교통 수단이 아주 불편하잖아요. 법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2월 15일 날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되면은 어차피 뭐 이부제는 공공기관 이부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이 달라지자 환경부는 최근 전 지자체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경북 등 미시행 지자체의 비상 저감 조치 조기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경북에서도 차량 이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이행하게 됩니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장 시군 등 지자체에 미세먼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김천역 앞에 상가를 소유한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송 의원이 김천역 앞에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김천 역사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모든 국회의원 재산과 상임위 활동을 조사하는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표 의원이 언급한 송원석 의원 이해충돌 논란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해충돌 문제로 옮겨가면서 불거졌습니다. 한국일보는 송원석 의원이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천역을 제2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세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반쯤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 트렁크 안에서 20살 A씨가 이불에 쌓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에 멍이 발견됐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았던 21살 B씨로부터 2달 전부터 숨진 A씨와 함께 살던 지인 2명이 사건 직후 달아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선진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탈석탄 계획은 너무 느슨하거나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독일이 탈원전에 이어 최근에는 2038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의 중단을 결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을 2083년까지 60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고 석탄 화력 발전은 폐쇄 로드맵이 없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며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